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정렬입니다. 제가 이거 무료 강의로 하나 올리고 싶어서 그 수험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고 제가 대답하는 부분인데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하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2022년도 12월 27일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말들은 다 그 Q&A, 1타에 Q&A나 자료실, 아마 뭐 수강 후기 이런 데 제가 답변 단 거나 공지글 등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되 제가 한번 그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서술형 과목이 그쵸? 공부하는 게 되게 이제 문제가 저 실명을 거론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게 그쵸? 강의를 들으시는 게 그쵸? 이승환 선생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윤용진 선생 강의가 있죠. 예. 이 두 분 외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합격자들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 강의 듣는 분들이 제 그 이승환 선생님 강의 듣는 분들이랑 많이 겹치고 합격자들이 대부분 이승환 선생님 강의 듣는 분들이랑 겹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리고 이승환 선생님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라고 이런 얘기도 한데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오픈된 마인드로 그게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실제로 딴 건 몰라도 리뷰도 이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제 수강생들 대부분이 이승환 선생님 쪽 학생이다 보니까 그쪽 리뷰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환 선생님 만약 윤희 선생님도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합격자를 내는 분이고 그 두 분 한번 그 카페에도 보고 취사 선택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한 번 제대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전혀 자기는 나는 강의를 들을 형편이 이거 형편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경야독에 이정현이라는 가명으로 강의한 게 있어요. 그게 윤영진 선생 책을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옛날에는 그 강의가 없었고 되게 그 구판 교재로 했는데 총정리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가. 그래서 진짜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제가 그 주경야독에 이정현이란 가명으로 강의한 게 있어요. 시공구조 총정 뭐 그런 식으로. 가볍게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신경양은 제가 그때 커버를 못 합니다. 커버를 못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거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번 또 얘기를 보죠. 여러분 적산이 고민되실 거예요. 적산. 근데 적산이 몇 점 정도 배점일 것 같아요. 100점 중에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시험장에서는 몇 분에 걸쳐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30분 밑으로 투자가 돼서 답안이 써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공부깨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3, 40분 넘어가요. 40분, 50분 잡고 있으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문제를 놓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적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 문제를 강사들 강의가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적산에 대한 그 시간 안배, 시험장에서 시간 안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문한 지 한두 달 만에 시험 봐야 되는 분이다. 이러면 제가 적산은 포기하세요. 이럽니다. 그냥 아예 80점 만점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다른 문항을 더 잘 써보세요. 단언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적산은 그런 게 이제 좀 특징이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취득하신 후에 시험장에서는 어느 정해진 배점의 하나는
그 시간 외에는 투자 안 하겠다고 생각하셔야지 흥분하셔갖고 그러니까 평소 모의고사 볼 때의 30분하고 시험장의 30분 차원이 달려요. 시간을 훅 갑니다. 시험장에서는. 시간 쫓기면은. 그래서 시간 배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취지에서 이제 도면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는 그 여러분 대상은 뭐냐면 초시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초시생들이 의외로 서술형에서 명가락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예전에는 초시생들이 시공구조 다 명가락하고 객관식 점수가 모질라서 떨어졌다가 제시 30대는 객관식 점수는 올라가는데 시공구조가 막 명가락이 나오는 거야. 근데 최근에는 초시생들도 합격하기 좀 어렵더라도 근데 초시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공부량 자체는 우리 시험이 1년 이상 6개월 정도면 충분해요. 사실 공부량은 범위는 시험 공부 범위는. 근데 그 이상 늘리면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시공 구조 보수 실무로 시공이 이제 바뀌긴 했어도 서술형은 40점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40점 시험이라는 걸 100점 시험으로 공부하시는 순간 나락으로 빠져나옵니다. 1년 내내 몇 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다가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도면 같은 경우에 문제되는데 초시생 기준입니다. 제시 30도 마찬가지예요. 도면 퀄리티를 아주 낮춰서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거나 하면 주변에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 그 짧은 시간에 기똥차게 그려내죠, 도면을. 그런 거 받고 이제 우리가 상처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그려내시는 분들도 실제 시험장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면은 10분 만에 잘 그려내던 거 20, 30분 걸려도 못 그려내요. 시험장이란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거를 탈피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단 초인이요, 초인. 근데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도면 퀄리티를 아주 낮춰서 평상시에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시간 위주로 쓰겠다는 거예요. 도면에 맞는 시간. 적산이랑 같은 취지입니다. 약간 취지가 동일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터치라는 게 터치를 반으로만 줄여놔도 시간이 반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세밀하게 그렸다는 거는 터치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면 퀄리티. 그러니까 터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자기가 찾으셔야 돼요. 좀 러프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잘 그리게. 그래서 펜이 굵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일부러 디테일을 저 시험 볼 때는 제 전략상 굵은 펜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1mm 휴지로 잘 그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얇은 펜을 쓰면은 제 허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도면을 잘 못 그리니까. 근데 그랬던 건데 본인의 펜에 맞게 잘 찾으셔서 그래서 퀄리티를 낮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간 준수예요.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건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이걸 주어진 시간, 배점에 맞게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른 점수들은 못 따요. 다른 문항의 점수를.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면 퀄리티 낮추는 것도 이거 본인 고민하셔야 돼요. 그 모본답안 나오는 거 진짜 잘 그린 거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터치를 좀 절반으로 줄이면서 그리는 방법을 평상시에 고민하시고 빨리 그려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렸을 때 그게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도면을 100으로 준비하면 시험장에서 100으로 그리려고 하다가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도면을 50이나 30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려낼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긴 시간 내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시험장 이거 시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연장해서 할 텐데 보겠습니다. 어느 그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 배점이 30점, 그렇죠? 20점, 또 30점, 20점 이렇게 연달아 나오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됐을 때 총 2시간에 보게 되는데 첫 번째 30점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 35분에서 40분 내로 끊으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점 문제까지 끝났을 때 이게 1시간 내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합격이에요. 대부분이 시험장에서 흥분해서 쓸 게 많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첫 번째 30점 문제를 4, 50분 이상으로 끌고 가요. 35분 내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에 뒷문제들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0점 문제 끝났을 때 1시간 10분 내지 20분을 도과하고 있습니다. 뒷문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점에 맞게 시간 안에, 첫 번째를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문제까지가 1시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무조건 합격. 진짜예요, 진짜. 제가 합격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서술형 과목은 명가락을 목표로 삼죠. 왜? 객관식은 80점을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점 시험인데 보수 실무든 아니든 40점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1년 내내 100점 공부해요. 여러분 40점에서 100점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60%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600%, 6000% 해도 100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100점 맞겠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1년 내내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만 공부하다 가는 겁니다. 그럼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구조시공이 막 번갈아가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0점을 정확히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결국 제가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확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국 건축사를 정확히 공부가 돼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4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 짜깁기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문제와 상관없이 아는 거라도 쓰고 나오라고 얘기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열의 9명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있어요. 기출문제 정확히 알고 자기들이 정확히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가 시험 임박해서도 안 하고 가고 시험에 안 나오는 짱돌 문제만 공부하다 가서 꽈랑 맞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기출문제 위주로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그 외 것들은 옵션이에요. 필수가 아니라 기출문제가 필수고. 짱돌 문제는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 썼던 답안과 그쵸? 한국 건축가 지시 버무려 갖고 번트 되는 거예요. 번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안 쓰실 때 내가 잘 몰라서 분량이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분량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럴 때는 썼던 얘기로 또 말 바꿔서 다른 말로 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나와야 돼요. 30점이면 30점 분량, 20점이면 20점 분량. 논점이야 다 주어지니까 요즘에 소문으로 나와서. 절대 채점하는 사람이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잘 모를 땐 지어내서라도 쓰는 겁니다. 지어내서라도. 실제로 채점하는 분이 그거 책 찾아보고 틀린 거 찾아보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점수를 취득하지 못할 뿐이지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명가락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1점이라도 부분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 채점하는 사람이 보다가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인데 했을 때 답안지 돌려갖고 그거 보겠냐는 거예요. 안 봐요. 어디 분이 나왔는지. 또 썼네. 이 괘씸한 놈. 이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리신문만에 이거 채점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앞전에 채점했던 사람한테서 취득된 지식인지 뭔지
채점하는 사람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분량에 맞게 반복해서라도 뭘 써라. 분량이 중요하다. 왜? 우린 명가락 시험이기 때문에 분량이 좀 나와야죠. 그리고 모르는 거는 한국 건축사적 지식을 버무려서라도 써라. 뻥이라도 구라라도.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게 구라칠 리는 없어요. 어디서 듣도 보도 조금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쳤을 거예요. 그거라도 써라예요. 절대 마이너스는 안 당하니까 그 부분에서 점수를 못 달 뿐이지 마이너스는 안 당하니까 뭐라도 써라 이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구조시공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기 전에 입문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국 건축사부터 제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조시공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국 건축사 공부를 제 강의를 안 듣고 바로 구조시공 학원 다니면서 하시는 분 있는데 거의 반년 동안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성이에요. 아무것도 쌓이지 않아요. 그럼 몇 년 또 해야 되는 거야. 1년 안에 붙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제 강의, 한국 건축사, 암만 늦은 시간에도 한국 건축사 강의부터 2, 3주 내에 들으시고 그 이후에 구조시공을 쌓으셔야 돼요. 합격생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시생 기준으로 했을 때 적상 같은 거 포기하는 거 한 20점 플러스 마이너스 20점, 23점 뭐 이렇게 되는데 포기하는 것도 공부 기간 짧을 때 적상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다른 걸 놓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아예 80점 만점으로 보고 적상 포기하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것도 이제 제시 3시 되면 그 방법도 못 써요. 초시 때니까 쓸 수 있거든요. 진짜 뭐 이제 뭐 한 3, 4개월 남겨놓고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그런 것도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답안지 잡선법 여러분들 고민이 되십니다. 썰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알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절대 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는 소문으로 해갖고 나눠갖고 논점을 다이렉트로 물어봐요. 그래서 논점 놓칠 일도 없어요. 옛날에 50점 문제 해놓고 한 두어 줄? 자기가 논점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다 소문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답안지를 받으면은 이렇게 책처럼 돼 있잖아. 문제는 한 줄도 빼놓지 말고 또박또박 쓰십시오. 쓰면서 논점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침착 몸을 여러분 이제 그 첫 시험 특히 보수 실무 같은 게 첫 시험 딱 했을 때 흥분되고 떨려요. 그랬을 때 첫째 문제를 또박또박 쓰면서 안정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써야 돼요. 전부. 또박또박 줄여 써도 된다고 써 있어요. 시험제는. 그러지 말고 전부 또박또박 씁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시키고 그러면 놓치지 않아요. 논점을.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소설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설문 이래 돼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알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도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도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도면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도면을 시험지를 우리가 반을 접으면 이렇게 되거든. 도면은 여기다 그리는 걸까요? 여기다 그려야 될까요? 여기다 그려야 됩니다. 여기다 그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앞에 써오다가 여기서 그릴 것 같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라도 쓰면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다 그리게 만들어야 돼요. 왜? 도면을 먼저 그리고 도면에서 논점이나 특징을 뽑아서 여기다 쓰게 돼요, 우리가. 도면이, 여기 이제 도면이 그려지고, 여기 특징을 뽑아서 이렇게 쓰게 돼요. 여기다 그리는 순간 답안지 펄럭이고 있습니다. 사람 로직에 그 순간에 어긋나요. 도면은 반드시 여기서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에 거스리는 행동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면은 반드시 이쪽에 위치하게, 여기 위치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무슨 수로 글을 쓰더라도 두 줄에 두 줄에 부석사 무량수조는 급한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써서라도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왜? 답안지는 많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마시고 도면 계속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취지로 도면은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왜? 답안지가 펄럭이지 않으니까. 이게 다 괜찮아요. 단 여기다 그리는 사태는 없어야 돼요. 왜? 펄럭이게 돼요. 펄럭이게 돼서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짓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했을 때 도면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고 도면을 이렇게 그리거나 이거 하지 마시라. 도면은 많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굳이 하고 싶으면 이게 이렇게 하세요. 의식의 흐름이 뒤로 갔다 이렇게 오면 안 돼. 근데 이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면은 답안지 펄럭이는 거는 의식의 흐름을 해칩니다. 의식의 흐름을 해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양부족일 때 어떻게 해라? 쓴 거 또 써라. 감점 없다. 그리고 구라라도 써라. 말씀드리죠. 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평상시 공부하실 때 기본서 보는 것들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시면은 A4지입니다. 반을 접으셔갖고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하세요. 절대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돼. 한 면입니다. 한 면. 여러분들이 뭘 정리하실 때 여러 장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한 페이지입니다. 무조건 한 페이지 접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놔야 10점 분량이든 50점 분량이든 100점 분량이든 줄였다 늘렸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두세 페이지 혹시 서너 페이지를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줄여서 못 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한 페이지로 준비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줄였다 쓸 수도 있고 늘렸다 쓸 수도 있어요. 뭐 충량이면 충량에 대해서 뭐가 자기가 준비하고 싶으면 뭐든지 한 페이지예요. 뭐든지 한 페이지로 준비하는 겁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도 안 돼요. 딱 접어서 딱 한 페이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굳이 준비하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그때 준비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외우질 못했는데 그냥 숙지만 하고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그때 1차 시험을 저는 그 몇 년 전이죠? 5년 전인가? 준비할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서 한 달 시험 보고 1차 시험을 붙었습니다. 근데 면접을 3번 봤는데 면접이야말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도 100% 나와요, 면접. 근데 기출문제를 입수를 못 해갖고 면접을 3번 봤죠.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2번 본 거예요, 저는. 그때 저는 그러니까 숙지를 했어요, 숙지를.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제가 윤영준 선생 책을 그때 그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랑 시방서랑 그리고 저 정도 목조 장긴 선생. 그러니까 윤영준 선생 보면 어떤 이렇게 그림이 있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이 뭐 한 4-5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숙지만 했어요, 숙지.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생각나는 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서너 개만.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뭐 순서가 뒤바뀌어갖고 5, 6, 1번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전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펜을 안 멈췄습니다. 그걸 꼭 순서대로 외운다거나 하나라도 빼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뇌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공부 한번 읽고 내 하드웨어가 어떤 건지 잘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숙제한다고 생각하고 순서가 뒤바뀌기도 했고 순서를 요하는 것도 있어요. 뭐 초가집에 넣어 그런 것도 있지만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 하나가 어떤 내용을 그쵸? 어떤 내용을 하고 이렇게 써놓고 잘못 썼네 갖고 이거 하지 마세요. X 꽉 하지 마.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목차 따로 빼서 옛날에 그런 게 있어. 이게 부도인가 부도비인가 시험에 났는데 사람들이 그때 예를 드는 거예요. 부도에 대해서 써라 그러는데 부도비를 잔뜩 써놓은 거야. 그 뒤늦게 발견했으면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부도비에 대해서 계속 썼으면 부도로 목차를 빼고 또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절대 이 짓 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 노력을 버리는 거야. 절대 이 짓 하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어요? 절대 이 짓 하지 마세요. 심지어 적산도 이 짓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답 부분에다가 이렇게 박스 쳐갖고 표시할지언정, 그쵸?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살려고 목차 따로 빼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다시 딴 걸 쓰던가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먼저 그 부분 말씀드렸고 이제 객관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객관식인데 아시다시피 서술형에 40점 맞기가 어렵다 보니까 객관식은 모두 80점이 넘어야 돼요. 그렇죠? 80점이 넘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한국 건축사가 제일 먼저 공부가 돼야 돼요. 구조 시공 공부하기 앞서서. 그래서 한국 건축사는 기본 강의를 기본 강의를 1주 내로 끊어야 됩니다. 전업수험생 기준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단과 방법을 말고 단시간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암기를 시켜드려요. 아침에 했던 얘기 오후에 얘기하고 다음 강의 또 얘기하는데 그 띄엄띄엄 들으면 몇 주 전에 한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강의가 안 되잖아. 저절로 외워질 걸 놓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기출 강의는 열흘 정도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도합 몇 주야? 한 2주 정도 걸리죠. 2주 내지 3주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복습까지 하시면서 이거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른 공부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2, 3주 지나시면 안정되실 거예요. 이 이후에는 그 김동욱 선생 교수님 한건축의 역사 있잖아요. 이 책을 이틀이면은 통독이 가능합니다. 김동욱 교수님 책을 이틀 만에 통독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없어요. 몇 달씩 보고는 그냥 걸레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도 머리에 남지 않잖아. 그쵸? 이 일이면 통독해요. 이 과정 반드시 거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반드시 돼요. 합격생분들이 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 퍼스트 스텝이 이게 객관식이든 스텝 1이고 이제 스텝 2인데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끝냈으면 바로 제가 김항직 교수님 알기 쉬운 건축용어 사전 강의한 거 있어요. 무료 강의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이거를 5일 내로 제 강의를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강의는 김항직 교수님 동의를 얻어서 강의를 한 거고 그리고 한국 건축사부터 구조 시공할 거 없이 총망라해서 얘기합니다. 제 로직을 그대로 알려드려요. 숙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김항식 교수님의 알기 쉬운 건축용어 사전은 행간이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그 책이. 단 한 단어, 단 조사 하나까지 허투루 쓰여진 게 없어요. 몇 군데 틀린 데가 보이긴 하지만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난 책이에요. 엄청난 책. 심지어 한국건축사 객관식에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쵸? 심지어는 구조시공에서 시공은 보수실무입니다. 시공에서 짱돌 문제에 대응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하며 그것만 써도 충분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거기 나오는 문화재급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 영조물만 봐도 충분해요. 그 이상의 영조물들을 구조시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사진과 도면을 올려놓으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반드시 강의를 들으세요. 이 정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구조시공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거 한 5일에서 한 7일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이제 좀 제가 이제 법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법령인데 제가 공무방법에도 써놨지만은 법령이 여러 가지로 있잖아. 문법법, 그렇죠? 그다음 뭐 수리법, 뭐 매장법 이렇게 그 여러 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법 기본을 1.5일 정도 하고 바로 기출을 1일 정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복습을 알아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법 기본을 1일 정도, 그 다음에 기출을 1일 정도, 매장법도 1일 정도 이렇게 인터벌을 두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순서가. 기출을 바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클로 가셔야 돼요. 이 사이클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 법령 같은 경우에는 왜 강의들을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법령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법령은 1년 내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험 임박해서 시험 한 2, 3일 앞두고 혹은 시험 전날 한 번에 통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눈에 바른 사람을 못 이겨요. 법령은. 근데 하루 이틀 만에 통독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임박해서 눈에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아무 잘 모르는 내용에도 어제 본 내용이면 눈에 떠오르거든요. 머릿속에. 그걸 이제 맞는 문장으로 고르고 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령 이제 토탈 해서 한 2주 정도면 안정화 되실 거예요. 제가 공부를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여러분.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 많은데 그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교재 있죠? 제 교재는 모든 수험생이 다 가지고 있어. 판매 부스 보면 압니다. 100% 다 갖고 있는데 강의는 불과 5%도 안 들어요. 그리고 합격생은 거의 요 강의 들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요. 그 수기 보면 알죠. 그 몇 명 요즘에 책을 또 안 뽑잖아요. 그리고 칼싸고 이성환 선생님 수기 보면은 다 제 얘기가 언급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머릿말에 제 교재가 이렇게 쉬워 보여. 제가 자세히 써놨지만은 독이라고 해요. 독이에요, 독. 포이즌. 독인데 강의를 안 듣더라고요. 강의가 절약하는 시간인데.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못 느끼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샘플 강의도 올려놓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1, 2년 허비하신 다음에 와요. 그 이미 나쁜 습관이 몸에 확 뺀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럼 또 답이 없어요. 그냥 안타깝죠. 일단 그렇게 되고 제가 또 뭐 빼먹은 거 없나? 그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게 그 일타 에듀 사이트의 Q&A나 뭐 자료실 그리고 이제 합격 수기 이런 데 제가 답변 난 거나 여러분들 질문한 거 다 제가 다듬어서 업데이트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직을 꼼꼼히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공부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건데 사법고시 옛날에 사법고시도 제일 많이 합격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1차 1년 하고요. 2차 1년 공부해서 2년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합격해요. 1차가 이거 객관식이고 2차가 이거 주관식이거든요. 사법고시도 2년 분량인데
우리 시험이 뭐라고 몇 년씩 해야 된다 낭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실제 공부량은 우리 시험은 공부량 자체는 6개월 분량이에요. 공부 범위 자체는 6개월 분량밖에 안 돼요. 6개월 분량밖에. 공부 범위 자체는. 그래서 이 6개월 분량을 잘 설정해 놓고 이걸 반복해야 하는 거지. 이걸 늘리면은 어떻게 된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왜? 시험에는 이만큼이 시험에 나요. 근데 사람들이 공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예를 들면 이거지. 잘 봐. 여러분, 보면은 시험이 이만큼이에요. 시험에 나는 게. 근데 우리가 40점 시험이잖아. 그쵸? 40점. 나머지 60점이겠지? 그쵸? 우리가 이걸 포함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거는, 아이고. 요 부분, 이 부분은 뭐지? 기출 강의. 그쵸?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 옵션은 뭐다? 요걸 포함해서 요렇게 공부하는 게 두 번째예요. 다시 할게. 여기 좀 다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하자고. 근데 실제로 시험을 맞기 위해서는 40점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집어넣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 가장 최선은 이 부분을 집어넣는 이 부분을 공부하던가, 그쵸? 아니면은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 시험에 안 나오는 이 부분 공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안 넣고 있어요, 이 부분을. 괴리가 나는 거예요, 괴리가. 그래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시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공부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게 시험이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이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결국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다 들어가니까 떨어지지. 4점 맞다 못 맞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걸 주변에 그 유독 시험이 이상하게 여러분 이제 스터디 문제인데 이 스터디에 대해서도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터디. 이게 스터디 그룹이죠. 생각나서 좀 얘기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터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쓰기 스터디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답안을 써보고 돌려 읽는 겁니다. 돌려 읽고 자기가 이 부분 괜찮네. 그 부분은 이제 사진을 찍던가 아니면 내 답안지에 옮겨 쓰던가 해서 하는 거지. 절대 코멘트는 안 하는 겁니다. 코멘트 하는 순간 다 흔들려요. 작살나고 시간 낭비해요. 누가 누구를 코멘트해요? 학생이 학생끼리 무슨 수험생들끼리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막 싸우죠. 아규를 해요. 여러분, 아규 정도가 될 정도면은 내가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지식이 못 되고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설사 머릿속에 넣었다가도 펜으로 현출을 못할 지식이에요. 그리고 펜으로 현출했다고 해도 채점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이거 뭐지? 무슨 소리지?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 쓸 내용은 많아요. 4점 맞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한 논점 찾아갖고 이걸 써야 돼, 붙어야 돼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 쓰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40점 나옵니다. 뭐 특출난 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100점 맞겠다고 덤비는 건데 그럼 40점 맞기도 힘들다니까. 채점하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뭐라 쓰냐 그런 거를. 그쵸? 뭐라 쓰냐 그거를.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응? 이해되세요? 이제 그런 거랑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공부들을 그래서 서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절대 서로 코멘트를 달면 안 돼요. 각자 쓴 걸 읽어보고 자기가 이거 잘 좋다 하면 그 부분을 자기가 촬영해갖고 나중에 자기 걸로 만들거나 이해 안 되는 내용은 버리면 됩니다. 그 시험에도 안 나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쓸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해 안 되는 내용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악유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그리고 공부 꽤나 하고 머리 꽤나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내가 딱 들어갖고 못 알아듣겠으면은 그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모르는 겁니다. 제 강의를 할 때 들어보면 제가 강의할 때 제 원칙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학생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확히 모르는 거라 생각해요. 내가 정확히 아는 거면은 쉽게 풀어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건 내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악유하지 마세요. 네, 논쟁하지 마세요. 상처받지도 마시고. 그리고 이 감나라 배나라 절대 하지 마세요. 유독 많아, 유독.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상처 주지 마세요. 그거 덕을 쌓는 과정인데. 이 시험이 어려워요. 시험이 쉽지가 않고. 성인들이잖아요, 또. 그래서 상처 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덕담은 좋죠. 덕담 좋은 거예요. 도면을 그렇게 그려갖고 이게 되겠어요? 제일 안심합니다.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 그러면 공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막 받고. 상처 받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1, 2년 안에 붙는 사람이 왜 없을 것 같아? 있다니까. 사법고시도 2년 안에 붙는 사람들이 50%가 넘어. 근데 우리 시험이 뭐라고? 뭐 5년, 6년 공부하고 앉았어. 공부 범위는 6개월 분량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다가 가면서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는데 제가 한 얘기들을 그대로 써볼 수 있는 게 초시 때, 첫 시험일 때예요. 제시되면 사람이 약해져요. 그래서 들은 얘기도 많고 그래서 답안지도 포맷도 정형화되고 도면도 더 잘 그리고 욕심이 많아지고 그 인지상정이라 그럴 때마다 덜어내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근데 초시 때는 그게 되거든. 그러니까 초시 때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시 때 점수 좋은 분들 되게 많다니까. 주변에 이렇게 좀 보면 보세요. 난 초시 때 시공구조 다 명가로 나고 점수 왔는데 제시 3시 오면서 점수가 더 안 나와.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 자기 필터링이. 그래서 시험장에서 자기가 너무 많이 하니까 안 써. 틀린 내용이라 모르면. 근데 초시 때는 애국가라도 쓰고 나오잖아. 뭐라도 쓰는 구라라도 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또 1점, 2점 모인다니까. 감점은 없으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보통 제가 그 수강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통화를 하자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고 스팸인 줄 알고 메시지 무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죠. 제가 이정열 강사입니다. 전화 주세요.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합격 수기에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합격 수기는 짧게 공부해서 붙으신 분들 위주로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 수기에서 건질 만한 게 없어요. 다 넋두리 한 풀이만 하고 끝나요. 결론이 없어요. 뭘 어떻게 공부하는 거지? 그럼 나도 5년, 6년 동안 저 사람이 본 그 많은 책들을 다 보고 시행착오 다 겪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컴팩트하게 1, 2년 만에 하신 분들은 그게 드러나요. 그분들 걸 취사 선택해 하셔야 되고 제가 합격 수기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난 지금 입문했는데 불과 시험이 3, 4개월밖에 안 남았네? 그건 이번 시험은 연습이고 그 다음 시험 노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 이 공부량이 6개월 분량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3, 4개월 만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명가락 시험이잖아, 서술형은.
그래서 얼추 맞출 수가 있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야. 초시 때는 어떤 실험적인 행동을 해볼 수가 있거든, 답안지에서. 의외로 좋을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때 매진해서 공부해 본 게 해서 답안지에 선출을 해보고 그 답안지에서 점수를 좀 받아봐야 돼요. 그 부분 점수 보고 아 내가 그래 헛지랄을 했는데 점수 많이 줬네. 그거는 누구도 못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진해서 몇 개월이라도 공부해서 해본 사람이 불과 이번 시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 시험에 반드시 붙어요. 근데 3, 4개월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은 연습이야. 이 마음 먹는 순간에 또 몇 년 연장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 강의는 절대 2번 들을 시간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들으셔야 돼요. 한 번만. 그 명심하시고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정도에서 멈출게요. 이거 무료 강의인데 이거 꼭 시청하시고 감사합니다.